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마이크로2 나노의 기업 분석과 수요일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으로 공모가 15,500원, 이거 비싸요 라고 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회사 정보입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매출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2 나노의 가장 큰 매출 1위 품목을 살펴보면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무려 93.7%나 됩니다. 사실상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가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고민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가 낸드 플래시가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프로브 카드도 처음이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설명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지지 않게 짧게 요약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부분을 살펴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 2위 업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에서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주 조금 더 큰 로직 IC 분야가 있습니다. 이를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메모리 반도체에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긴 하지만 플래시와 D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매출로 보면 D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플래시가 D램보다는 조금 적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반도체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그중 하나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는 크게 D램과 플래시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래시라고 했지만 플래시 메모리의 대부분을 그냥 낸드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밑에 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플래시라는 거에 종류가 있습니다. 낸드와 NOR 요게 있는데요. 대부분이 낸드입니다. 낸드가 41%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램이 있는데요. 이 D램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램이 하는 일은 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결과를 임시로 보관을 하거나 저장하고 처리할 때 사용하는 이 주 기억 장치를 D램이라고 부릅니다. 이 D램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바로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램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가 꺼질 때 다 날아가니까 저장하기 위한 보조 기억 장치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드디스크들이 많이 쓰여졌지만 이제는 반도체 기반이 된 낸드 플래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가 어떤 것으로 활용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USB 저장 장치, USB라고 그냥 부르는 여기에도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SD 메모리 카드들, 그리고 SSD 규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낸드 플래시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낸드 플래시와 D램 모두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보시면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과정만 얘기해도 참 오래 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반도체가 8개 공정을 지나야만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이야기 드리는 마이크로2 나노는 7번째 공정인 EDS 공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동그란 거 웨이퍼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가 와플처럼 생겼지만 웨이퍼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시면 하나하나 뭔가 선이 그어진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아까 봤던 반도체 칩입니다. 이게 다 잘라져서 하나의 칩이 될 거고요. 전 공정이 웨이퍼에 이 회로들을 잘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웨이퍼에 회로들을 잘 만들었다면 이제 이거를 자릅니다. 이게 잘라가지고 이게 하나하나를 칩을 붙여서 외부와 신호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금속들을 다 연결하고요. 이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커버를 씌우면서 만드는 과정을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브 하면 나는 요게 떠오른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참 스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한 4천 전은 했던 것 같은데 요 프로브가 사실 먼저 저도 떠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랑은 전혀 관계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이 바로 이 프로브 카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데요. 앞에서 살펴봤을 때 여기 웨이퍼를 다 절단해가지고 공정들을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웨이퍼에 있는 회로들 중에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량이 수율이 안 잡힌 경우에는 불량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어차피 불량인 거 뜯어내서 칩으로 만들면 비용만 나가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미리 해놔야 문제가 없는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칩을 떼어내기 전에 안에 회로들이 정상적인지 어느 정도 부하를 줬을 때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바로 이 프로브 카드를 이용한 버닝 테스트입니다. 이 버닝 테스트라는 게 이 회로 하나하나마다 다 전압도 가해보고 열도 가해보면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작은 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이 핀들이 모두 이 웨이퍼 안에 있는 회로와 1대1 대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핀들이 이 작은 회로들을 모두 다 접촉을 하고 열과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마이크로투 나노는 결국 낸드 플래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브 카드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대규모 회사가 생각보다 몇 개 없습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낸드 플래시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33%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19.9%로 2위, 키옥시아가 15.6%, 웨스턴 디지털이 13.2%, 마이크론이 12.6%이고 나머지 업체를 다 합쳐서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상위 5개 업체가 과점 중인 시장이 낸드 플래시 시장입니다. 마이크로투 나노는 이 중 하이닉스 매출이 95.6%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매출이 SK 하이닉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의 수요가 줄면 바로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를 마이크로투 나노에서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TSE, AMST, 마이크로투 나노를 합쳐 세 곳의 회사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D램용 프로브 카드를 보실 텐데요. D램용 프로브 카드는 앞선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와 달리 옆에 국적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 업체인 폼팩터이고 일본 업체인 MEK도 점유율이 꽤 높습니다. 이렇게 D램 프로브 카드의 외국 업체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얼핏 봐도 매우 촘촘하고 더 복잡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보다 D램이 좀 더 정교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D램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아서 해외 선진 업체들이 대부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낸드 플래시 제품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낮아서 국내 업체들이 100% 점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투 나노든 다른 프로브 카드 업체도 결국엔 D램 시장에 진입을 해야만 수익과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매출을 살펴보면 414억 원, 영업이익은 63억 원, 순이익은 58억 원으로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공모가를 선정하기 위한 비교 기업으로 TSE, 리노공업, 마이크로 컨텍솔, ISC 4개의 업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4개의 업체의 평균 한퍼인 11.69가 마이크로투 나노의 가치를 평가하게 될 퍼입니다. 위에서 보면 TSE가 있는데요.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를 함께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가 TSE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퍼를 기반으로 공모가가 산정이 되었는데요. 2022년 흑자임에도 2025년 추정 순이익 172억 원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물론 연한일률 20%가 있기는 하지만 2022년 흑자인데도 미래 가치를 사용한 점은 큰 단점입니다. 만약 2022년 현재 기준 수익 가치로 퍼를 매긴다면 11.69보다 훨씬 높은 15.84가 됩니다.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인지 같이 프로브 카드를 납품했던 TS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E는 현재 퍼가 9.49인데요. TSE의 매출을 살펴보면
TSE는 프로브 카드만 납품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양한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프로브 카드가 약 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투 나노와 달리 SK 하이닉스 한 곳에만 수출하지 않습니다. 수출이 아니라 공급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YMTC, 마이크론, 인텔 등 수많은 업체와 다양하게 거래를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 외에도 다양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과 매출처가 다양한 TSE보다 마이크로투 나노가 더 고평가받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추정한 데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매출 추정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D램용 프로브 카드 매출이 7배로 매우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추정입니다. 만약 위험에서 밝힌 대로 D램용 프로브 카드가 예상대로 개발이 잘 되지 않거나 만약 검증 과정에서 실패를 해서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할 수 없다면 예상 매출은 크게 줄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SK 하이닉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감산을 시작했고 그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낸드 플래시의 매출을 보면은 3분기 대비 무려 30.9%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낸드 플래시 제품의 가격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생산량이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투 나노가 추정한 것처럼 큰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는 4월 17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4월 18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되고 유안타 제14호 스펙과 동시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안타 제14호 스펙은 철회되었습니다. 젠큐릭스의 실권주 청약은 진행되고 토마토 시스템의 청약이 진행이 됨에 따라 사실상 마이크로투 나노, 젠큐릭스의 실권주 청약, 토마토 시스템의 공동 청약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상정 일정은 4월 26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라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청약 일정이 겹치는 토마토 시스템의 상장일이 4월 27일이기에 단독 상장인 점은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3,500원에서 15,500원이었지만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 15,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서는 1,815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1,716.98대 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수요 예측 경쟁률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스튜디오 미르, 오토엠보다 조금 높고 나노팀, 스코넥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로 살펴볼 때도 마이크로투 나노의 1716.98대 1이 얼마나 높은 경쟁률인지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가장 많은 분포가 몰려 있습니다. 이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에 73.99%가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초과도 25.9%나 되고 하단과 하단 미만에는 수요 예측 분포가 없습니다. 중간에만 0.11%의 분포가 있습니다. 의무보유 합격 신청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10.69%, 수량 기준 10.83%입니다. 의무보유 합격이 평균 9.5%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산돌, 범한 표현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풍원정밀, 퓨런티어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에 의무보유 합격은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의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보유 합격의 좌표로 나타내보면 마이크로투 나노는 경쟁률도 높고 의무보유 합격도 나쁜 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종목 중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보다 하락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에게 25%가 배정되었습니다. 25%가 배정된 배정 규모는 공모가 기준 39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주식수가 25만 주밖에 되지 않기에 균등 배정 주식수는 그의 절반인 12만 5천 주입니다. 이전 나노팀이
33만 8,032명의 청약자를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이번 마이크로투 나노의 균등도 추첨 0.3주에서 0.5주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노팀도 한국투자증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으로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 온라인 우대 등급의 경우에는 최대 4,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4,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100만 원입니다. 온라인 우대 등급의 경우 청약 한도가 낮기에 아주 큰 금액을 청약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우대, 우대, 최고우대 등급들은 일반 등급, 온라인 등급보다 더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30주입니다. 그리고 30주의 청약 증거금은 23만 2,500원입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의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의 공모가는 15,500원이고 상장 시가총액은 917억 원입니다. 규모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229만 1,120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의무보유 확약이 제외되지 않은 유통 가능 비율이 55.6%로 매우 높습니다. 유통 가능한 금액은 510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나쁘지 않은 편이기에 평균 정도 배정 비율인 250%가 배정된다고 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52.17%로 낮아집니다. 이 경우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79억 원입니다. 다만 예상 배정 비율은 항상 큰 폭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변동의 여지가 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9.62%, 일반 청약자가 7.6%, 기관 투자자가 22.79%입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 비율이 69.62%로 매우 높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인 SBI 인베스트먼트가 40만 주, 리노공업이 46만 8,940주로 가장 많은 편에 속합니다. 결국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관 투자자인 SBI 인베스트먼트는 상장일 매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리노공업 등과 같은 회사들은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전략적 제휴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에 상장일 대량 매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 종목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마이크로투 나노는 VC, 모아데이터보다 조금 많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스코넥보다는 조금 적은 상장일 유통 물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고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마이크로투 나노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의 상장 일정이 4월 26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모주 청약이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일반 공모주 종목이었던 GI 이노베이션의 상장이 3월 30일로 무려 27일 만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4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4x4가 마이크로투 나노처럼 오랜만에 상장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장날 이후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4x4는 그 당시 매우 핫했던 메타버스와 관련된 주식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그에 따라 더 상승한 경향도 있지만 오랜만에 상장인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마이크로투 나노는 SK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테스트 공정에서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SK 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공모가는 같은 업종 상장 기업에 비해 조금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낸드뿐만 아니라 디램용 프로브 카드도 예상대로 공급하게 된다면 적정한 가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요 측 결과가 나쁘지 않고 오랜만에 일반 공모주 청약인 점 그리고 단독 상장인 점을 고려할 때는 크게 망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이 조금 큰 게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균등은 추첨이고 비례도 한두 주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머리 써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청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를 봐도 엄청 크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